참고로 강남구 사례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들 잘 보고 계셨다가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걸 받는구나, 나도 이번에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단독 입찰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낙찰받게 되면은 내 돈 하나 한 푼 들이지 않고 강남구의 우량한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내용을 정보를 공유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3685, 물건 번호는 11번 다세대 빌라이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드림캐슬 다세대 빌라입니다. 토지 면적은 5.38평에 건물 면적 10.8평, 감정가가 4억 6천만원 설정되었는데 최저가 반값으로 떨어져서 2억 3,500만원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고 계신 이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강남구 역삼동에 반가까지 유찰되었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초 4억 6천만원 시작했는데 누군가 3억으로 낙찰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23년도 9월 19일날 65%로 매각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싼 가격에 600만원, 700만원이나 더 싸게 이 물건을 단독 입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습니다. 보시면 23년도 8월 29일날 2억 9,400만원에 유찰된 사례를 알 수 있죠. 강남구 노른자 땅의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단독 입찰로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강남구 노른자 땅의 신축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시세 파악은 정확히 잘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입찰자들이 이 물건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유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평가 현황으로는 대지권이 3억 1,700만원, 건물이 1억 3,500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도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70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위반 건축물 내용이 있는데요. 비고란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이 물건을 많이 꺼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명 특수 물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또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깔끔하게 소유권을 가져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시세 차이까지 단독 입찰로 독식할 수 있었던 물건인데요. 건축물 현황으로는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이고요. 착공일자는 17년도, 사용승인일자는 18년도로 준신축, 거의 신축에 가까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지상층수 5층의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죠. 역삼동 물건입니다.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에 설정된 18년도 4월 5일에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금 3명이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전입일자가 모두 근저당권의 날짜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았든 배당력을 했든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대항력이 없다고 나와 있으므로 낙찰자가 전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참고로 근저당권에 지금 채권 최고액이 15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건 번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도 비교적 엄청 간단한데요. 소유권 의미경매는 경매가 끝난과 동시에 경매 등기는 소멸하게 되고요. 소유권도 빼앗기게 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소멸합니다. 나머지 근저당권 2건은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로 낙찰자가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드림캐슬 501호 맞고요. 대지의 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한지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다세대 주택이고 면적 같은 경우 27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축 빌라는 실제 면적보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 작게 나와 있으므로 이 부분보다는 실제 내부 모습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신축 빌라를 이제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좁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면적은 더 넓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는 김미모 씨가 있는데 소유권 지분을 100% 지니고 있으므로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소유권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아래 페이지를 보니까 위반 건축물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조립식 패널 8제곱미터가 주거 5층 501호 저희 경매 목적물에 기재되었다, 이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 조립식 패널 8제곱미터짜리 이것 때문에 많은 입찰자들이 강남구 역삼동에 아주 좋은 위치에 신축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인수하지 않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입찰자들이 이 물건을 꺼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위반 건축물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 현황을 보니까 기준 시점은 작성된 시점이 22년도 11월경에 이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건물 외관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1층에는 카페처럼 이렇게 작은 상가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차장도 따로 구비가 되어 있으며 앞에 접도 여건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외부 실외기를 따로 구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장소가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 건물 외관도 굉장히 훌륭하죠. 강남구 역삼동 이 노른자 땅에 이 정도 신축 빌라면은 가격이 꽤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를 구성하기에도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외관 두 번째입니다. 깔끔한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 물건지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현관문도 신축 빌라답게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 내용을 보니까 501호 저희 경매 목적물에는 한승모 씨와 이층모 씨가 임차인으로서 지금 전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분이 가족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입 일자가 아까 보셨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날짜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므로 명도 대상입니다. 참고사항이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은 18년도 4월 5일에 근저당권이고요. 지금 임차인 이충모 씨가 있긴 한데 전입 일자가 22년도 5월 24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주거 임차인으로서 건리신고를 하였지만 전입일자가 아무도 없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직원인 한승모 씨라고 보여지는데 한승모 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전입일자가 제3자에게 내가 이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입신고 일자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인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 확인을 하였고요. 주식회사가 18년도 4월 5일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주식회사가 전세권을 설정했었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전세권도 설정 안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 또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등기상 인수한 조건이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등기상 인수한 조건이죠. 공란이고 해당 사항 없다는 것입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공란입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비고란의 위반 건축물임, 아까 보셨던 조립식 패널 8제곱미터짜리 주거 5층, 이러한 내용이 하나 기재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조립식 패널이 평가액에 포함되었다. 사실상 2번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1번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이 물건의 승패가 판가름되게 됩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서는 제가 하나씩 보았을 때 특별한 내용이 보여지진 않고요. 예를 들면 유치권 같은 것이 신고되었다든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없다는 것이고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데요. 지금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부분이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강남역이고 2호선 역삼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 부지가요, 다 빌딩으로 해가지고 이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그런 강남의 핵심 일대 위치이죠. 삼성타운도 있고 인근에 교대역이라고 해서 법조타운까지 아주 훌륭한 입지이죠. 유사 물건 시세도 봐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하고 거의 비슷한 컨디션으로 최저 호가입니다. 최저 호가. 금매 물건입니다. 금매 물건이라고 나와있죠. 시세 차익은 거의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낙찰을 3억에 받았는데 지금 시세가 4억 6천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 공시가도 확인을 해보니까 시세가 거의 4억 6천만원 정도, 최소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시세는 거의 5억으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짜배기들의 경매 기술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11월 3일날 23년도 11월 3일날 이루어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낙찰을 받은 경매 입찰인은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3년도 11월 3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임의경매로 물건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3억 2,400만원 중소기업은행에서 받았는데요. 이 채권 최고액이 실질 근저당권 금액은 아니지만 3억 2,400만원이기 때문에 낙찰을 3억에 받았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더 높은 걸로 봐서는 투자금은 거의 영원히 들어간 것이고요. 경쟁 없이 입찰해가지고 시세 차익은 거의 1억 5천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것이죠. 강남구 역삼동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건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고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대출을 집값만큼 받아서 투자금은 영원으로 하고 또 여기다가 전세 세팅을 하게 되면 무피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왜냐면 매매가가 4억 5천에서 5억 사이니까 전세를 3억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양상화도 번거롭게 안 해도 됩니다. 해도 그만인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불법 판넬 철거를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발급을 받은 날짜가 25년 5월 4일입니다. 어젠가 그저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반 건축물도 아직도 해제가 안 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잘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3년도 11월 3일 이 당시에도 불법 건축물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대출이 잘 나온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작은 조립식 패널 8제곱짜리잖아요. 이런 거는 시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강남구이기 때문에 강남구에다가 엄청 싸게 받았잖아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이 물건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립식 패널 자체가 너무 작은 면적이고 싸게 샀고 강남구 역삼동이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무조건 채권 최고액만큼 회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전 마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은행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큼의 대출을 해준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 공시지가가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978만원,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이러한 것은 서울에도 몇 개 없는 그런 엄청 핵심적인 입지입니다. 매우 잘 샀다고 볼 수 있죠. 토지 이용 계획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고요. 경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요, 작은 위반일 경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출도 잘 나옵니다.
대출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불법 건축물을 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입찰자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입찰하는 낙찰자가 있습니다. 이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입찰로 시세 차익을 완전히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단독으로 낙찰 받아서 전세까지 놓았더니 내 돈 하나 영원으로 들여가지고 이 물건을 잘 가지고 있다가 2년 소유하고 비과세로 팔게 되면 1억 5천만 원 시세 차익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어느 위치에 서 계신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매 진행 물건을 혼자만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요, 문의 주세요. 제가 이 분야 전문 담당이니까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로 편한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